자, 지수의 확장합시다. 음. 자, 지수의 확장은 뭐냐면, 이제 지수 법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의 거듭 제곱,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2를 2번 곱하면 2의 제곱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뭔가 이 지수들에 대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약속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법을 정하는 그런 느낌? 수학에서 법을 정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결국에 뭐냐면 그 지수 위에 올라가는 숫자가 음수나 뭐 무리수 이런 느낌의 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걸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루트 3제곱 이런 거 원래는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2를 루트 3번 곱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정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어, 근데 이 정의 자체가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서히 뭔가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어, 뭐 실생활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는 뭐냐면 지수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지수 함수를. 그래서 지수의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리수 실수까지 다 확장을 할 건데요. 지수가 정수인 경우부터 확장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n이 양의 정수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0제곱을 하면 일단 1이에요. 0제곱을 하면 1이다. 그러니까 곱하지 않았다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 곱했는데 그 안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곱하기 1을 하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a의 음의 정수 제곱을 하면 뒤집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분의 1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편해지는 구간이 오는데 자, 아래로 가면 지수가 양의 정수가 아니라 그냥 정수일 때는 이런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가자. 여기 이런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4개의 지수 법칙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만 살짝 달라요. 하나만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얘가 다릅니다. 얘. 원래 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했어요. 뭐 m이 n보다 크면 m이 n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뭐 a의 n-n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얘는 뭐 a의 n-n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위에서 음수가 지수에 올라간 걸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쓸 겁니다. 예를 들면 3의 제곱 나누기 3의 4제곱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수일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요 위에 있는 두 개만 잘 다루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기에 좋은 예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살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를 정의를 할 건데 내가 이제 이전에 거듭 제곱근 할 때 자꾸 막 지수의 확장을 하면 편해진다니 막 온갖 개소리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아마 지금 해보면 느낄 거예요. 잘 봐. 유리수인 지수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수부터는 조건이 하나 달립니다. 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것만 다룰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0보다 큰 수에 대해서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하면 이거를 A의 n분의 1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엔 잘 보세요. n제곱근 A는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n번 곱하면
A가 되지 않나요? 파란색 글씨만 잘 보면은 n번 곱하면 A가 되죠. 그러니까 지수를 확장시키니까 이 거듭 제곱근을 표현하는데 장점이 있더라. 이런 데에서도 뭔가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제곱근 3은 3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세제곱근 3의 제곱이라는 거는 3의 3분의 2입니다. 근데요, 이 세제곱근 3의 제곱은 사실은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9니까 9의 3분의 1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3의 제곱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2와 이 3분의 1이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연산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냥 지수들을 이제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냥 심플하게 앞에 붙은 이 거듭 제곱근에 대한 숫자는 분모로, 안에 붙어 있는 애는 그냥 분자로 보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5의 6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6의 5분의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수들은 여기가 미치 양수라면 항상 지수 법칙을 적용해도 됩니다. 이해되죠?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도 당연히 이제 굉장히 좋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좋은 예시들이 있죠. 여기 써 있는 이 지수 법칙들 보이죠? 얘네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지수 법칙들인데, 이제 그 지수들이 분수 형태가 되어도 혹은 소수 형태가 되어도 우리는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예시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근데 특히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숫자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약속을 한 걸로 쓰자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숫자 2는 생략을 많이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5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은 똑같아요. 5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5가 되지 않니? 그지? 이거 뭐예요? 루트 5죠, 루트 5. 루트 5.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유리수에서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지수가 유리수부터는 미치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깔고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아래에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잘못된 계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양수, 미치 꼭 양수여야 되고 유리수까지 정의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수일 때도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수업 때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한 것 같은데 복습 영상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실수일 때는 가능하다. 다만 이때도 밑이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은 걸려 있다라는 거 꼭 고려를 하시고요. 여기 뭐 막 나와 있는데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산들 다 해보시고요. 답지 보고 푸시고 자 나는 여기 쪽 가겠습니다. 자, 예제는 이제 답이 적혀 있으니까 굳이 풀지 않을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래쪽 거를 풀 건데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 보시고 이제 멈춰서 영상 멈추고 풀어보고 이제 내가 풀어놓은 걸 보고 위에 거를 보든지 뭐 그렇게 알아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12번. 자, 얘는 이제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밑을 통일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4분의 1하고 곱해질 거니까. 그래서 표현을 좀 다시 해볼게요. 2의 세제곱에 4분의 1. 자, 2의 5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요 앞에 거부터 계산하면 돼요. 앞에 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앞에 두 개는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죠. 우리 나누기는 지수 법칙에서 빼는 거였죠. 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빼면 2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지금 하는 게. 그럼 밑에 거 해볼게요. 2번. 자, 2번은 통일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은데 뭐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지 이게 숫자가 더럽네. 해봅시다. 일단은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 두 개를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줄까요? 자, 216분의 125에 저거를 하면 마이너스 6분의 5제곱이 되네요. 나누기 125분의 6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계산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해줄 건데 앞에 보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뭐야? 마이너스가 달려있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좀 고칠 필요가 있겠네요. 마이너스를.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이렇게 고치고 자 이렇게 내려갈게요. 216분의 고칠 거니까 125분의 216의 6분의 5제곱이고요. 뒤에 그 나누기가 되어 있잖아요. 나누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것도 좀 곱하기로 고칩시다. 곱하기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역수를. 그죠? 그래서 6분의 12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조금 이제 좀 걸리네. 이거 알고 있죠, 다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역수 취급을 해주면 된다는 거. 그죠? 별다른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좀 적용을 해줄까요? 좀 뭔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쳐봅시다. 5의 세제곱 분의 6의 세제곱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125는 5의 세제곱이고 216은 6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6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25는 5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5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까지 따라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 5분의 6의 세제곱이잖아요. 5분의 6의 세제곱. 그러니까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5분의 6에 2분의 5제곱이 된 거예요. 그냥 연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산을. 왜냐면 세제곱 들어가면 우리 한 대 묶을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냥 냅둬야겠네. 6분의 5의 세제곱에 2분의 근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써볼게. 6의 5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이죠? 근데 살짝 복잡한 것이 5분의 6의 2분의 5제곱에 이렇게 할게요. 6분의 5의 제곱 곱하기 5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여기에 2분의 1제곱이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5는 5의 제곱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5에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거 곱해줘야 되니까 5분의 6에 2분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것들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뭐라는 거야? 저걸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적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저거 마무리만 계산해 주면 돼요. 마무리 계산을 못하겠으면 잘못된 겁니다. 자, 쭉 계산을 잘하는 법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볼게요. 2번 문제가 복잡하니까 2번 문제에 대한 계산을 좀 조리 있게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떤 것에 2분의 1제곱이 나왔으면 웬만하면 루트 a로 고치는 게 우리한테 조금 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루트 계산에는 조금 익숙한 편이에요. 그래서 루트 계산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수의 세제곱 혹은 네제곱이 눈에 들어오면 그냥 바꿔주세요. 바꿔줘. 어떤 수가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그 수가 그런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문제의 의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216과 125는 어떤 숫자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6분의 5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중괄호에 6분의 5의 세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2분의 5제곱 나누기 125의 6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연산이 가능해요. 3하고 3을 유리수의 확장된 지수 법칙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분의 5는 양수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쓰면 여기 안에 6분의 5에 마이너스 1제곱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까 일부러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했던 거야. 그럼 볼게요. 이 안쪽에 있는 i는 사실상 뭐야? 5분의 6이죠.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역수 취급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5분의 6으로 고치는 순간 1은 의미 없고 2분의 5만 남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은 루트라고 했죠. 루트. 그래서 루트 125분의 6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됐지? 그러면 갑시다. 자, 5분의 6에 2분의 5제곱 곱하기 루트 6분의 5 루트 5 이렇게 고쳐도 되나요? 이렇게 고쳐도 되죠?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가 2분의 5잖아요. 2분의 5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곱 곱하기 5분의 6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납득이 되죠? 지수 법칙은 이거 곱하면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25분의 36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6으로 표현이 되고요. 뒤에 거 그대로 쓸게요. 5 루트 5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루트 6 루트 6 날라가고 루트 5 루트 5 날라가고 5랑 5가 날라가서 5 그래서 5분의 36이 정답이 됩니다. 이 정도의 계산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누가 이 계산을 빠르게 하냐로 뭔가 실력을 평가받거나 그럴 일들은 거의 없으니까
크게 염려는 하지 말되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렇다는 거. 자, 요거를 지우고 3번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3번.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실수니까 그냥 빠르게 좀 해봅시다. 자, 얘는 나누기고 밑이 같은 상태니까 그냥 빼기가 보이죠? 그래서 3에 2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되는데 빼기 전에 이 앞에 걸 먼저 하면 우리가 요거 지울 수 있네요. 그죠? 따라서 3의 세제곱이 되고요. 요 빼기 뒤쪽으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요거를 계산해야 돼요. 요 초록색으로 하자.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양수가 아니죠. 그래서 함부로 오른쪽을 계산하면 안 되고요.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6제곱이기 때문에 사실상 3의 6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만 결과를 나타내면 3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결과가 3의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앞에 거의 결과는 3의 세제곱이었고 뒤에 거의 결과가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0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은 2의 x제곱이 3일 때 8분의 1의 3분의 x제곱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3분의 x가 됩니다. 밑이 양수이기 때문에 유리수 지수 법칙이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얘는 2의 x제곱분의 1이니까 따라서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 계산만 요구를 하는 편이야. 여기 있는 2번이 조금 독특한 편이에요. 알죠? 자, 다음 거. 이거 저 얼마나 남았나 보고. 꽤 많이 남았네. 자, 쭉쭉 갑시다. 어디를 해야 되죠? 여기인가? 여기네. 자, 위에 것도 잘 해보시고요. 아래 걸 먼저 보고 하는 것도 방법이야. 여기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보세요. 자, 보자. 좀 빠르게 갈게요. 자, 1번. A의 3분의 2. 앞에 있는 걸 분모로, 안에 있는 걸 분자로. 나누기 A의 4분의 1 곱하기 A의 12분의 1이죠. 그럼 얘는요. A의 3분의 2 빼기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의 12분의 8, 12분의 3, 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의 12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K가. 그죠? K는 2분의 1. 자, 오른쪽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식은 A의 3분의 2제곱인데 이 오른쪽이 조금 문제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 루트 A의 K제곱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납득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 4분의 1제곱이라는 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A의 4분의 1제곱에 루트 A의 K제곱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문제 없는데 뒤에 거가 문제네요. 뒤에 거는 A의 2분의 K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트니까요. 루트. 그래서 A의 4분의 1 곱하기 A의 8분의 K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4분의 1제곱 더하기 8분의 K제곱이 되죠. 그래서 문제는 A의 3분의 2제곱이랑 3분의 2제곱이랑 A의 4분의 1 더하기 8분의 K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분의 2는 4분의 1 더하기 8분의 K를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K가 3분의 10이 나옵니다. 3분의 10. 되겠죠? 자, 15번. 15번. 이걸 풀어달랍니다. 꽤나 복잡하죠? 근데 한번 침착하게 해볼게요. 자, 6 루트
6부터 해볼게요. 6루트 6은요. 6의 1제곱 곱하기 6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래서 6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제곱근 루트 6분의 6은요. 6의 4분의 1분의 6이에요. 근데 얘는 6 나누기 6의 4분의 1하고 똑같죠. 그래서 6의 4분의 3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요. 세제곱근 루트 6의 2분의 3 곱하기 6의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을 계산을 해주면 6의 4분의 9가 되겠죠. 그러니까 6의 4분의 9에 3분의 1제곱이 되니까 6의 4분의 3제곱이 된다. 즉 K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6번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5제곱근 루트 2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 자, 내가 뭐라 그랬냐면 2의 5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죠?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 5분의 n이 5분의 n이 뭐여야 돼요? 0이거나 자연수여야 됩니다. 자연수. 따라서 n이 5의 배수여야 돼요. n이 5의 배수여야 된다. 그래서 20개가 답입니다. 됐죠? 자, 아래 있는 것도 쭉 한번 해봅시다. 자, 17번. 자, 12의 8제곱을 AB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12의 8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이니까 2의 16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이죠. 그쵸? 그치? 근데 2의 세제곱이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3분의 16제곱을 해주면 돼요. 3분의 16제곱. 그러면 2의 16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A의 3분의 16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하면 되죠. 3의 8제곱은 B의 제곱. 그래서 얘는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정답은 A의 3의 16제곱,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18번. 18번도 마찬가지죠. 일단 내가 표시해야 되는 것부터 알아볼까요? 42의 9분의 1제곱을 표현해야 되죠. 42는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9분의 1제곱이네요. 그죠? 이렇게만 나타냅시다. 근데 여기 A가 6으로 나와 있으니까 A는 6의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6으로 나타내주자. 6의 9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9분의 1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6의 9분의 1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고치면 되죠. A의 3분의 1제곱, 6의 9분의 1제곱.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해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B를 이용해서 7의 9분의 1제곱 만들어줘야 되죠. 7의 9분의 1. 위에 거 잠깐 지울게. 자, 지금 B는 7의 2분의 1제곱이니까 B에다가 9분의 2제곱을 하면 7의 9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9분의 2제곱 이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19번은요.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거 뭔가 곱셈 공식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곱셈 공식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치환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A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빼기 B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A 빼기 B가 정답이에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빼기.
그러니까 3 빼기 1에다가 8의 6분의 1제곱이니까 8의 3분의 1제곱 빼기 1이에요.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 해서 답은 2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 다음 파트부터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